이 작품은 보리에 대한 예찬을 하는 거거든. 근데 보리가 뭐길래 보리에 대한 예찬을 하는가, 이걸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이게 지금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1950년대야. 가난에 풍족해. 1950년대 전쟁 직후니까 막 보릿고개 넘어간다 그러잖아. 특히나 가을은 뭐예요? 추수하는 계절이지. 이때 뿌려서 다음에 늦봄까지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지. 그치?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식량이 다 떨어져. 그치? 그때 못 먹고 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늦봄에 결실을 맺어서 식량이 되어주는 그런 식물이 보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늦봄에 결실을 맺는 보리라는 건 당시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희망이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늦봄에 늦봄에 결실을 맺는 보리를 보면서 사실은 사람이 보리를 키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먹이는 게 누구야? 보리인 거야. 그 보리가 이 세상을 다 껴안아준다. 삭막하고 적막한 겨울을 지나 늦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소생할 때 그 소생하는 모든 것들에 더불어 인간에게까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누구다? 보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보리의 모습에서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이제 문학 작품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씨앗이 뿌려져서 수확을 얻는 데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요. 보리 늦가을에 뿌려져서 다음에 늦봄에 결실을 맺죠. 이게 뭐예요? 시련을 견뎌낸 뒤에 얻게 된 결실의 기쁨을 배우자는 거야. 알았지? 시련을 통해서 결실이 나온다는 걸 보리를 통해 우리가 배우자예요. 첫 번째 교훈적 가치예요. 너는 차가운 땅 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농가 밭에는 벼도 아무런 곡식도 없지. 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열치 배경이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 깊이 묻어놓았대. 차가움이 엉긴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낱이 부숴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위에서 굳고 차가운 땅 속에 깊이 묻어놓았었어.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일단 너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당연히 의인하고 주의해서 정성이지. 그 다음 구절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씨도 제 키의 10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묻어버리면 싹이 밖으로 나오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가르침을 잊지 않으면서 움이 나오기 좋게 하지만은 충분히 깊지만 왜? 따뜻해야 되니까. 그렇지? 충분히 깊지만 근데 움이 나올 정도로 딱 주의 깊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 하나를 심을 때로 적정한 깊이로 심는 정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정성껏 어떻게 적정한 깊이로. 이제 늦은 가을에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보리 속에 간직하며 차가운 허리도 잊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여기 당연히 농부의 기대감도 있고, 그치? 그 늦가을부터 늦봄까지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고, 또 겨우내 그 추위를 뚫고 자라오는 보리의 생명력도 있고, 그치? 온갖 벌레들도 부지런한 꿀벌들과 매매들도 다 제 집 속으로 들어가고 몇 마리 산사만이 나지막하게 울고 있던 무덤가에는 어때 분위기가?
적막하지. 계절은 가을의 적막함이지. 그치? 그러니까 몇 마리 산새들만 울고 있는 거야.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청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을의 가을의 적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버린 갯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삭막한 계절을 묘사하고 있지. 묘사. 근데 이런 와중에도 보리는 잘하지. 그치? 이걸 통해서 뭘 강조해 주는 거야? 보리의 생명력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 생명력이 없어진 그 계절에 보리는 생명력을 갖고 자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 돼. 논둑이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이제 푸른빛을 잃어버렸지.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부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실현 속에서 솔잎끝과 같은 새파란 머리 보리의 싹이지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자 보세요. 머리를 들고 솟아오르고 있어. 생명력이 있지. 자 보자. 생명력이 있어. 근데 이 생명력에 움직임이 있지. 솟아오르고 있지. 그치? 힘이 있어 없어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힘이 느껴져 안 느껴져? 힘이 느껴지지? 힘까지. 이때 이걸 우리가 역동적이라 그래. 그리고 솟아오르고 있으니까 상승 이미지지.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 속에 따스함을 취해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보리는 어때? 보리는 오히려 차가움 속으로 나아가고 있지. 차가운 외부로 나아가고 있지. 너 보리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조적 속성을 통해서 보리의 생명력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지.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새맑은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왔다. 그러니까 얘 지금 방향은 어는 거야? 외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대조적 속성을 통해서 실현을 감내하며 자라는 보리의 생명력이지.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에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려도 온몸을 덮어 억누르고 있어. 뭔가 하강적 이미지. 실현을 나타낸 하강적 이미지지만 이와 대조적이지. 대조적으로 상승 이미지를 갖고서 자라고 있지. 생명력을 막 발산하고 있지 보리가.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다. 색채 이미지 당연히 있고요. 근데 봐봐. 생명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푸른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푸르다. 푸른색 보이잖아. 추상적 개념의 감각화, 시각화, 구체화.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오는 그 그윽한 6월의 훈풍과 노고질이 우짓는 새파란 하늘과 산밑을 훤히 비추어준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어왔으며 3월의 맑은 하늘에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월이 되어 드디어 성숙해진 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여전히 자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늦봄이니까. 늦봄 뭐예요? 여름이 가까워질 때잖아. 그치? 그때 완숙해지는 거야. 지금 아직도 자라고 있는 과정이고.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어. 봄이 왔어. 어느덧 남양 언덕 위에 누른 잔디가 솔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을 때면 민들레의 개화 시기는 4에서 5월이에요. 늦봄, 초여름 그때지 딱. 그러니까 이 민들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보리의 자라는 시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 민들레가 4월에서 5월에 핀다는 속성을 통해서 보리가 자라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거. 너 보리는 농가 밭 산등성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서 누리는 세상이에요. 온 누리를 덮는다. 그러니까 겨우내 죽은 것만 같았던 삭막한 그 세계에 뭐가 활력을 주는 거예요? 보리가 활력을 주는 거야. 보리다. 얼마나 반갑겠어. 이제 먹을 거에 드디어 생겼으니까.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점점 확장되고 있지. 점, 층, 법.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오은 세상에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생동감이 있지. 봄의 춤이래. 춤. 역동적이지. 역동적 이미지지. 푸르른 생명의 춤, 새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완전 역동적이지. 역동적 이미지가 있고. 이윽고 봄은 여기서도 당연히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 푸르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춤을 추고 있다 그러잖아. 그치?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봄이 너가 누구야? 보리. 보리 얼굴에서 보리의 춤 속에서 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가 뭘 품어주는 거야? 봄을 품어주는 거야. 봄에 소생하는 것들을 이제 보리가 품어준다는 거지. 당연히 영탄법 쓰고 있죠.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는 노고지리들이 뭐냐면은 왜 노고지리 새예요. 새인데 어디에다가 이제 둥지를 트냐면 보리밭에 둥지를 터. 이걸 통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보리가 생명들을 품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리가 이걸 통해서 보리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들의
안식처.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물에게도 안식처가 되는 거야.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대고 청각적 이미지가 있죠. 너의 깊고 아늑한 역시 아늑한 품속에서 안식처가 된다는 거지.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들어놓는다. 어느덧 갯가에 서 있는 수양 버들은 여름에 만개하거든. 이제 늦봄, 초여름 된 거지. 그늘을 시냇속에 깊게 들이고 나베들과 꿀벌들이 들과 산 위를 지나 들고 떠나는 장미들이 그 무르익은 향기를 손같이 부드러운 바람에 풍겨 보낼 때면 향기 후각, 부드러운 촉각, 시각은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다양한 두 개 이상이니까 다양한 감각적 심상인 거지. 너 보리는 공이 머리를 숙이게 된대. 성숙하게 되는 거지.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사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봐봐.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성자 있냐? 앞말을 반복해주네. 연쇄법이라 그러지. 성자처럼 기도드린다. 이마 위에는 땀방 올리면서 농부는 기쁜 얼굴로 너를 한아름 덥사가 나서 나서로 스르릉 의성어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너를 거둔다. 보리를 수확하고 있네. 농부들은 너를 먹고 살고 너는 또한 농부들과 함께 자란다.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너 보리는 그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자라고 또한 농부들은 너를 심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한다며 살아간다. 보리의 덕성도 있고요. 농부들의 성품도 있지.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정리해보면은 이 보리라는 걸 통해서 보리의 특성과 가치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리는 희망이야. 왜 희망이야? 농부가 보리를 심고 희망의 어떤 봄을 간직하면서 돌아가잖아. 보리는 또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야. 바람과 시련, 눈이라는 시련 속에도 생명을 잃지 않고 있지. 또 보리는 역동성이 있어. 생동감이 있어. 푸른 빛으로 봄이 되니까 논밭, 산등성을 다 뒤덮잖아. 또 보리는 원숙한 삶이야. 익어가면서 고요히 머리를 숙이잖아. 또 보리는 사랑과 기쁨이야. 농부들이 보리 심고 키우면서 또 보리를 사랑하며 살아가잖아. 또 보리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나와있지. 결국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인 거야. 보리 그냥 늦봄에 수확해서 먹는 거 이게 아니라 보리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는 걸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이제 인식적 기능이라 그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 의미를 또 받아들이게 되지. 그렇지? 이걸 윤리적 기능이라 그래. 알을 확장함으로써 인식적 기능, 이것 때문에 교훈을 이끌어내면서 윤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문학이란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죠?